자,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릴 재밌는 내용이 진짜 충격적인 겁니다. 이것도 임종석이가 보고 자기 게 아니면은 아니라고 빨리 오늘 밤이라도 청와대 대변인 시켜서 성명 발표하세요. 임종석이. 어린 놈이 말이야. 자기 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라고. 또 명예훼손이니 자기 거라고 이것도 엉터리라고 하지 말고 내가 읽기 전에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야. 임종석이한테. 이게 2010년 9월 3일 노동해방연대 홈페이지에 동지사랑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게 국보법 제7조 위반입니다. 이게 이제 찬양 고무예요. 근데 이름이 임종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터넷이나 대중적으로는 지만원 박사님 임종석이 한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임종석이가 자기가 아니고 이거 차명이라면 밝히라는 거죠. 이걸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말고 자기 거면 이거 뭐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가보안법 당연히 위반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읽어보셔야 돼. 들어보셔야 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성군 혁명 영도를 개시한 때로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지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성군 정치가 승승장구하며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며 전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김 위원장의 성군 정치가 사랑의 정치, 동지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온 사회를 하나의 동지애로 세계로 만들고 혁명적 동지애로 뭉친 단결의 위력으로 주체의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래도 동지의 노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고난의 행군길에 들어선 1995년 1월 1일 다박솔 초소 현지 지도를 마친 새해 첫밤 일꾼들과 함께 동지의 노래를 붙들고 96년 새해 첫 아침에도 비장한 마음으로 동지의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동지의 노래와 함께 동지들과 함께 시련의 고비를 넘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고립, 암살 강풍을 강경 진압해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바로 그 동지의 노래로 만난을 이겨내며 오늘 또 성군혁명 영도의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이 성군 뭡니까? 군이 먼저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김일성 주석의 생전에 혁명의 길에 나선 사람에게 있어서 이건 김정일을 찬양하고 김일성을 또 찬양합니다. 가장 귀중한 것이 바로 동지이고 동지애라며 동지를 얻으면 천하를 얻고 동지를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고 강조하여 왔다. 집무실 금고에서 발견한 한 장의 사진은 동지를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중히 여겼던 김일성 주석의 숭고한 동지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같은 김일성 주석의 숭고한 동지애를 그대로 재현한 최상의 동지애 모범이자 전형이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동지들 중에서도 언제나 혁명 선배들을 존중하고 내세워주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돌봐주었다. 항일 투사 채연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랑은 혁명 1세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뜨거운 동지애를 잘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 채연이 나오는데요. 이 채연은 북한에서 지금 최용예의 아버지입니다. 이 채연은 김일성보다 선배예요. 이게 채연이 그 병사로 죽은 걸로 나오는데 독살로 죽었어요. 일본 기사 제가 이 방송 한번 했을 거예요. 최용예가 먼저 아나 김정은이가 먼저 아나 둘 중에 자기 채연의 아버지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면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된다는 방송을 제가 작년에 했을 겁니다. 그 채연입니다. 채연. 그 채연을 김정일이가 독살을 한 거예요. 김정일이가 김일성으로부터 자기 권력을 승계하기 위해서 1세대 혁명주의자들, 김일성과 북한을 공산화했던 세력들한테 자기가 껄끄러운 놈들은 교통사고를 위장해서 사고사로 죽였거나 병사, 독사를 통해 독살을 했습니다. 이게 자료가 벌써 옛날에 나왔어요. 그래서 최용예가 이걸 알면 김정은을 죽일 거다 하고 제가 방송도 했고 또 김정은이가 똥돼지 같은 놈이 어린 놈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채용이를 살려두고 있을 거라고. 근데 이게 만약에 채연이가 이런 사건이 채용에 관계됐다면 김정은이가 채용애를 제거할 겁니다.
아버지 원수기 때문에 서로가. 그래서 이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이것도. 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유명한 항일 운동가인 최연이 큰 병으로 민족 보위상의 직무를 하기 어렵게 되자 우리 곁에 앉아 있기 주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고 힘이 된다면서 보약도 보내주고 경치가 좋은, 이게 보약이 아니고 독약이었던 겁니다. 보약을 보내줬다는데 독사를 한 겁니다. 좋은 휴양소에 온천 치료도 하게 하였다고 한다. 또한 직접 병상을 찾아 어떻게든 몇 시간만이라도 생명을 연장시키려 온갖 노고를 다 바쳤다. 김정일 위원장은 최연이 한생을 군복을 입고 당과 수령을 무장으로 받들어 온 충신이었다며 그를 원형으로 한 혁명가라한 영화를 만들고 민중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게 하였다. 사실은 북한의 김일성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이 최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은 김일성이, 김정일, 김정은이가 먹을 게 아니라 사실은 먹으려면 최연이가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야봉은 누굽니까? 최용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최연이가 실제 혁명가고 그 서열도 높았습니다. 그 셋이 최용해, 김일성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김일성이는 차렷하고 찍어 있습니다. 그것도 또 빨갱이들이 또 만들어서 뭐 뜯어가지고 편집을 해서 김일성이를 가운데 놓고 또 해서 만들어냈는데요. 실제는 최용해는 그때 딱 이렇게 거듭피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열이 최연이 높는 겁니다. 또 김일성이가 꽁수를 피워서 소련의 힘을 빌려서 제거를 한 겁니다. 자기가 북한을 통째로 먹기 위해서. 이걸 북한 사람들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백룡, 김일, 오진우, 임춘우, 최강 등 김일성 죽선과 혈전말리 함께했던 혁명 1세대들 극진히 보살폈고 그들의 생명을 조금이나 연장하기 위해 심혈까지 안았다. 오백룡이 뜻밖의 일로 생급이 유가될 때 이미 소집된 정치국을 잃고 8차례 의사를 했다. 다 죽인 겁니다. 이렇게 약 주고 치료해주는 것 같지만. 김일 부주석이 임종을 앞두고 맞손자를 불러 앉히고 내가 김일성 주선님을 모신 것처럼 김정일 영도자 잘 모시라고 당부했는데 이라는 혁명 1세대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의 동지회가 빚어낸 감동적인 화폭으로 일러진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김정일이가 자기가 권력을 아버지로부터 김일성으로부터 승계하기 위해서 1세대 걸구장스러운 세력 다 죽인 겁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지금 감언이설로 엄청 띄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일꾼들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랑도 각별하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회였던 허담의 한감날을 앞두고 나는 김정일, 너는 허담, 나는 난 친필 문구가 담긴 수첩을 보내준 이런 김정일 국방위원회 동지사랑. 이따구로 했다가는 바로 앞에서 총살 맞았을 겁니다. 자, 일꾼 사랑 깊이를 가능케 하는 일화 중 하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병상에 누운 허담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세상의 명이라도 찾았다. 이건 100번 독약입니다, 이거. 독약 암살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쭉 와가지고 이렇게 평양으로 달려갔다 해서 김정일을 미화하는 겁니다. 찬양하고 1세기. 그래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꾼들을 잃었을 때마다 그들이 다 일밖에 모르는 진짜 백이 일꾼들이었다고 내세워지며 그들의 후대들의 앞날까지 염려하는 세심하게 볼살폈다. 아직 성군입니다, 성군. 얼마 전에 이낙연이하고 유시민이가 북한에 성군이 났다고 백성을 이런 미친놈이 총리라고 나라가 진짜 에휴. 자,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극진한 사랑은 진정한 동지의 표본이다. 자, 대한민국이 정통적으로 국가안보를 탄탄히하는 보수 우파 애국 세력이 오다가 박정희 대통령 서거 이후에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전두환 대통령을 지나면서. 자, 88년도에 벌써 무너진 거예요. 비전향 장기수들이 새거지 감옥에서 나오고 북한으로 가고 김명삼이가 대통령이 되면서 완전히 노골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때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비전향 장기수 송환 문제를 언제나 조국통일 운동에 나서서 가장 첫 번째 가업으로 내세우고 비전향 장기수 송환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대한민국 국가라는 이 지도부는 나라를 운영하는 대통령이라는 새끼들은 진짜 작자들은 저 지구상에서 가장 악질적이고 더러운 암적 존재인 이런 알갱이보다도 못합니까? 얘네들은 뭡니까? 제약인의 세력, 비전향 장기수, 빨갱이들, 간첩들, 송환 문제를 대한민국에 그렇게 타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88년도에 미전향 장기수들을 대거 추록시키고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김영삼이 때. 그러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6.25 때
잡혀간 우리 포로들, 국군 포로들 송환 문제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 어떤 새끼들이 여기 한번 송환했습니까?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김정은이 죽이고 싶어도 뭡니까? 자국의 용사들, 장병들, 미국은 너희를 영원히 잊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송환을 서두르잖아요. 이놈의 개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화가 납니다, 여러분. 방송하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응? 빨개보다도 못한 새끼들 아닙니까? 이 대한민국을 끌어온 사람들이. 아휴. 김정일 국방자 결국 반민족 반통일적 민중의 심판을 받은 김영삼 정권을 기어이 굴복시켜 이인모 선생의 송환을 이끌어낸 사랑의 신화는 전 세계에 얼마나 큰 파문을 일으켰던가. 이 노잖아요. 김영삼이까지는 새끼들 다. 그러면 이인모를 그 미제양 장기수들 북한 보낼 때 국군 포로들 우리가 받아왔어야죠. 정상적인 국가고 대통령이라면. 전부 미친놈들이 이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첫 남한 정부전 당시에도 비전장 장기 송환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냈고 63명의 비전장 장기 수도의 분단의 장벽을 느끼는 전대미를 감동선 사실을 연출했다. 63명을 북한은 간첩 빨갱이들을 자기 나라로 데려간 겁니다. 자기 나라 북한으로. 우리는 한 사람이 없어요. 김영삼이 버티는 뭉거지면서. 참 이걸 임종석이가 선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의 뜨거운 사랑에 품에 안긴 비전향 장기수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 속에 잃어버린 청춘을 다시 되찾고 조국을 위해 마지막 생을 불태우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지사랑의 정치는 동서고금의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동지사랑으로 북한의 민중은 김 위원장의 성군 정치를 절대적으로 받들고 있다고 한다. 보아진다. 끝.